군대와 미국의 무기 원조였습니다. 그러나 워싱턴은 그들에게 전차나 중포와 같은 쓸만한 무기는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38선 이북의 소련군은 병력 철수에 앞서 전차와 항공기와 중포들을 김일성에게 제공했고 13만 5천 인민군은 그 무기들로 무장했습니다. 모스크바가 발뺌할 수 없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그들이 북한의 군대에 침략 수단을 제공했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On June the 25th,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군대는 불시에 38선을 넘어 남침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목적은 한반도 전체를 김일성의 국가로 만들려는 것이었습니다. 잘 훈련되고 잘 무장된 김일성의 군대는 이승만이 거느렸던 국군의 방어선을 거의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돌파했습니다. 오후엔 6천 명의 부상병들이 입원해 있는 세 군데 군대 병원을 둘러봤다. 다녀와서 이 대통령은 프란체스카에게 마음이 아프다고 말한다. 병원 한 군데선 부상병들이 바닥에 거적을 깔고 누워있더군. 덮을 담요조차 없는 환자들도 많았어 하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말이 나온 김에 국제적십사사 한 보고서 내용을 인용해 부상병들의 딱한 처지를 소개 좀 해야 되겠다. 대구에 있었던 일인데 수송 중인 인민군 포로들에게 미국 측에서 담요를 나눠주겠다고 한 모양이다. 그러자 포로들을 책임자는 한국군 장교는 포로들보다 우리 부상병들에게 먼저 담요를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며 담요 인수를 거부했다는 것이다. 제네바의 적십자 본부에 보내진 이 보고서는 이 같은 한국 장교의 처사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었다. 포로들을 인도적으로 대우해야 한다는 제네바 협정에 비춰본다면 한국군 장교의 행동이 그릇된 것인지 모른다. 하지만 부상당한 우리 한국군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그렇지 않았다. 인민 포로들에겐 인당 하루에 쌀 5홉과 보리 반홉 250원어치의 채소였는데 우리 한국 군인들도 이와 똑같은 양의 음식을 주고 있었다. 똑같은 것까지는 좋다. 그러나 우리 난민들보다 더 오히려 많지 않은가. 우리 피난민들은 하루에 2끼 뿐인 2홉 반의 쌀밖엔 배급받지 못하고 있었다. 게다가 인민군 포로들에겐 담요까지 주고 상처 입은 우리 한국 병사들에겐 덮을 게 아무것도 없었다. 부상병들의 심정이 어떻겠는가. 담요 한 정목 덮는 싸움터의 성한 병사들도 마찬가지다. 전쟁 포로는 이쪽에 일반 병사들과 평등하게 대우하도록 되어 있다는데 그렇다면 그들에게 굳이 담요를 줄 필요도 없는 셈이었다. 사실 우리 한국군은 제네바 협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형편 이상으로 노력해왔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한국군에겐 포로들보다는 국군 부상병들이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누가 탓할 수 있을까? 이승만 대통령은 부상당한 우리 한국군들을 덮어줄 만한 것이면 모두 챙기도록 해서 병원으로 보냈다. 심지어 자신이 사용하는 삼배 혼이불까지 싸서 보냈다. 이 대통령과 프란체스카는 밤새워 하와이에 마주해 있는 친지들에게 덮을 것도 없어 거자이 부인 구제해 동지해 릴리아 한인교회를 위시해서 최백렬 최성대 김창수 김학성 겉으로 김정순예 김 노디김 살로한 헤나로 같은 기독학원 지휘자들의 교인, 교회, 목사님들에게도 주로 편지를 썼다. 특히 미주의 송철, 송영한, 전인수, 최용진, 조엔, 남궁, 김세,
선동들에게는 대통령 이승만이 직접 써내고 미국인 친지들에겐 주로 프란체스카가 편지를 썼다. 미네에 있는 친정의 가족들에게도 편지를 보냈다. 하와이주에서도 속속 구호품이 도착했다. 뉴욕타임스 존스턴 기자가 대통령과 회견을 했다. 9월 5일 포항 쪽 전황이 아주 좋지 않다는 보고였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도우소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날씨가 개해준다면 공군들이 도와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고 프란체스카는 기도를 올렸다. 북한군 유격대가 대구까지 침투했다고 한다. 그들은 자유지 어느 곳에나 퍼지고 만 것이다. 창원에선 미 공무원 직원들을 납치해 죽였다고 하는 소식도 들어왔다. 끔찍한 전쟁이었다. 빨리 어디서든 우리가 상륙해서 공산군들의 등 뒤를 치고 길을 꺾어야지. 지금처럼 이쪽 전선에서 줄다리기만 하다가는 언제 끝이 날 일이 모를 일이었다. 한국인들도 너무 많은 피를 흘렸다. 한국 사람들이 목숨을 바치는 거야 우리 일이니 어쩔 수 없다 해도 미국인들의 희생은 무엇이라 할 것인가. 인민군들의 뒤를 치는 일밖에 없었다. 바로 지금 제2전선이 필요하다고 느낀 것이다. 9월 6일이 되었다. 어젯밤에 들어온 포항지구 전황도 아주 나빴다. 우리 한국군 사령부에서는 적이 그쪽을 공격하지 아니라고 확신했었다. 군들은 방어선을 돌파해서 경주와 영천, 포항 등지를 향해 공격하고 있었다. 한국군은 포항을 탈환하였으나 1000명이나 되는 한국인의 인명 손실이 있었다는 것이다. 인민군들은 다시금 그곳에 출몰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은 아침에라도 비행기로 대구로 올라가기로 보기로 했다. 프란체스카는 무처대사가 현 상황을 잘 알 테니 우선 그의 말을 들어보라고 말했다. 연락을 받고 대사가 온 곳은 오후 8시 30분이었다. 그는 상황이 불리하긴 하지만은 절망적은 아니라고 설명을 했다. 미군은 인민군들을 저지하기 위해서 경주와 영천에 각기 1기 연대씩을 새로 투입하고 있으며 부산에도 탱크도 좀 올려보내고 있다는 얘기였다. 타인과 뉴스위키지는 포항지구의 전투에 관한 기사에서 한국군 쪽의 준비나 대응 조치가 너무 미흡하고 너무 늦다고 보도를까지 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이게 사단을 빼낸 것이 화근이었던 것이다. 허점이 생기면 누구보다도 인민군들이 먼저 알게 마련이다. 군사 기밀이 얼마나 허술하게 다뤄지고 있는지를 말해주는 좋은 예가 있었다. 경호관 중 한 사람이 8군 사령부에 갔었다. 한국에 와 있는 미군 병사들은 거의가 일본에 지도하고 있다가 왔기 때문에 일본말을 조금씩은 할 줄 알아도 대부분 한국 사람들과는 일본어로 의사소통이 되고 있었다. 게다가 미국 병사들은 무척이나 한국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싶어 했다. 8군에 들어간 경찰과 미군 한 사람과 대화하게 되었는데 글쎄 이 미군 병사가 하는 말이 전쟁에 대해서는 걱정 말아라. 2주일 내에 우리가 상륙작전을 벌려서 공수부대로 적의 배구를 치게 된다 하더라는 것이다. 극비라는 전제 아래 들은 것을 미국 군인들을 만나는 한국인 아무한테나 털어놓는 셈이었다. 이러니 인민군들이 뭐든 알지 못할 리가 있겠는가. 프란체스카 생각으로는 미군 병사들이 이처럼 입을 다물지 못하는 데는 나름대로 까닭이 있을 것 같았다고 생각했다. 이를테면 심리적인 요인인데 한국인들에게 미군은 반드시 이길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다. 이들이 처음 이곳 전선에 올 때는 미군이 나타났다 하면 인민군들이 혼비백산에 도망갈 줄 알았는데 결과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미국의 힘을 믿었던 한국 사람들이 낙심할 것 같아서 위로도 해줄 겸 스스로 자신감도 키울 겸 해서 이런 비밀을 털어놓는 모양이었다. 호의에서나 나온 행동이라고는 하지만 문제는 보통 문제가 아니었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구름이 잔뜩 끼더니 비가 내렸다. 비행기가 뜰 수 없는 날씨였다. 우리 한국군 부대들은 공중 지원을 못 받게 된다. 다행스럽게도 자정 때부터 하늘이 밝아졌다. 별들의 반짝임이 그토록 예뻐 보인 적이 없었다. 북해에서
내무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다고 한다. 내무부 장관은 국회의원을 구속했기 때문이었고 국방부 장관은 김석원 사단장 해임 건의 이유라고 했다. 국회에선 김 장군이 해임됐기 때문에 우리 방어선이 쉽게 무너졌다고 말하고 있었던 것이다. 마음이 언짢았다. 저기 코앞에 와 있는데 싸움만 하고 있으니 말이다. 이런 정치 상황은 다급해진 전황과 얽혀 이승만 대통령을 몹시 괴롭혔다. 이날 밤 대통령이 북과 표로를 가져오라고 했다. 그는 천천히 그리고 오래도록 목을 갈았다. 프란체스카는 하얀 화선지 옆에 단정히 앉아서 붓을 든 대통령의 모습을 무척 좋아 보였다. 동행에서만 볼 수 있는 한 폭의 그림이라고 생각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듬뿍 먹물을 찍어 자신의 깊은 상념을 화선지에 옮겨 써놓았다. 임진왜란 때 선조대왕이 외병에게 쫓겨서 신의지에 피신한 뒤 읊은 시구였다. 변방에 뜬 달을 보고 통곡을 하니 압록강 바람은 가슴을 에이네. 임금 신하가 치욕을 당했건만 차마 오늘 후에도 서인 동인으로 당파 싸움만 할 것인가 하는 내용이었다. 대통령은 쓰기를 마친 뒤 프란체스카에 영어로 번역해 주었다. 프란체스카는 대통령의 이 글씨를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가 뒤에 목각으로 떠서 보관하고 있다. 이승만 대통령은 신익희 국회의장에게 밖에선 공산군이 쳐들어오고 안에선 국회가 공격을 하고 있다고 물었다. 정치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는 주된 이유의 하나는 신 의장이 국무총리 자리를 희망했기 때문이었다. 신 의장은 대통령에게 자신을 총리에 임명해달라고 요구를 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거절했다는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총리라는 자리는 가능하면 북한 출신 인사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조만식 씨가 아직 생존해 있을지는 의심스럽지만 살아있다면 그분이야말로 최고의 영예를 받아야 할 한국의 애국자라는 것이었다. 국회의원들은 아주 간단한 절차도 밟지 않으려는 성쉽다. 해임 공고 같은 결의안을 통과시키기 앞서 당사자들의 해명을 듣고 충분히 조사해야 되지 않게 하는 것이 프란체스카의 생각이었다. 그런데 본인에겐 기회조차 주지 않고 다짜고짜로 해임안을 요구해 왔던 것이다. 신 국방부 장관이 대구에서 비행기로 날아왔다. 이승만 대통령에게 자신과 함께 대구로 좀 가서 시민들을 격려해달라는 부탁이었다. 미 8군이 이미 대구에서 완전히 철수했으며 국방부도 남쪽으로 소개하라고 워크 장군이 지시했다고 한다. 대구에 남은 우리 국민들이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것도 당연했다. 군이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여길 게 틀림없었기 때문이었다. 김석원, 김홍일 두 장군을 교체한 조치가 국방부 장관에게는 불리한 방향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모양이었다. 몇몇 국회의원들이 정치 문제로 삼으려고 했다는 것 말도 들려왔다. 공군 사령부에서 대통령이 대구에 타고 갈 비행기 준비 때문에 전화가 왔다. 대통령의 대구 방문 예정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나 보고 싶어 방문을 하루 늦춰 다음날 오전 10시에 떠나기로 했다. 신 국방부 장관은 방어선을 지키려면 신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날씨가 문제이기 때문이었다. 앞으로 나흘 동안 기상은 불확실하다. 이것뿐이겠는가. 지원 공군기들의 기지가 있는 일본 쪽의 날씨가 좋아져야 한다. 신 장관은 또 자신과 정권 장군이 현세에 대해 깊은 책임을 느낀다고 털어놓았다. 1시에 미 해군의 조이 중장이 와서 대통령을 모시고 제1부대에 나가 제주도에서 오는 우리 해군을 맞이했다. 당초엔 이들을 전선으로 보내 전투를 도울 예정이었다. 그러나 상륙작전을 준비하고 있었으므로 이곳에 기다렸다가 수도사단과 합류하도록 한 것이다. 대통령이 우리 해군들을 사열했으며 그들은 무척 기뻐했다. 오후 2시에 국무회의가 열렸다. 이승만 대통령은 장택상, 황성수, 임영신 등 의원을 유엔 대표로 임명했다. 이들은 의원으로서가 아니라 정부를 대표해서 유엔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국회에서는 잘 이해 못하는 것 같았다. 외무장관이 그들과 함께 갈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적의 소년병들은 6주간의 훈련 같은 건 모른다. 이런 종류의 싸움에서
중요한 것은 사격수이 아니라 병사의 숫자라는 얘기였다. 공산군 10명 중 총을 제대로 쏘는 사람은 1명 정도일 뿐이다. 그들은 병사 3사람의 총 한 자루가 돌아가는데 미군 총은 1인당 2자루꼴이다. 대통령은 이게 바로 이 전쟁에서 피해의 차이라고 주장을 했다. 지난번 포항전투에서 우리 한국군의 피해는 막대한 것이었다. 우리 3사단은 장교 80명 중 겨우 6명만 살아남았다. 전투경찰도 경험이 없는 신병들이 많은 탓이었다. 미군은 180명의 자국군대에 대해서 100명꼴로 한국군을 전투에 참가시켰다. 그러나 우리 한국군은 한 명의 전투 경험자 밑에 수백 명의 신병을 두고 있는 것이다. 포항 전선도 이런 이유로 분열된 것이다. 대통령과 프란체스카는 피난민 수용소로 찾았다. 대통령이 들어서자 아이들이 주위로 몰려들었다.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아서 아이들은 얼굴은 붓이 떠 있었지만은 눈빛만은 총명하게 초롱초롱했다. 텐트 한 구석에서 한 어린아이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만들고 있는 것을 본 이 대통령이 그쪽으로 다가갔다. 제기를 만들고 있군. 이 할아버지가 도와줄까? 대통령이 묻자 어린이는 나 혼자 만들 수 있어요 하고 큰 소리로 대답했다. 혼자서 만들 수 있다니 정하구먼. 뭐든지 혼자 할 수 있다는 건 남의 도움을 받지 말아요 하고는 어린이들에게 제기 차는 것을 구경했다. 5월 7일 대통령과 프란체스카는 창문을 설쳤다. 비는 그쳐 다행이었지만 하루 종일 날씨가 좋지 않아서 공군기들이 거의 날지를 못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오전 9시 15분에 관저를 떠나서 10시 30분 대구를 향해 비행기를 탔다. 내무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은 전황이 좀 나아졌다고 보고했지만은 이승만 대통령 일행은 경주를 지키기 바란다 이렇게 말했다. 대통령은 한양에도 다녀왔다. 그곳의 유재행 장군은 버틸 자신이 있다고 대통령에게 장담을 한다. 대통령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워커 장군은 대통령과 잠깐 이야기를 나눈 중에 다른 전투지구의 미군 병력을 이쪽으로 빼돌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자칫하면 다른 전선마저 뚫릴지 모르기로 이제까지 한국군이 힘만으로 싸워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위기가 지나면 아직 멀었다고 솔직히 말했다. 워커 장군이 대구에 머무르는 건 정치적 이유에서였다. 그가 기골이 없는 인물이었다면 남아있지 않았을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그의 입장을 이해를 했다. 그리고 소총 10만 정을 그에게 달라고 했다. 워커 장군이 훈련받지 않는 병사들에겐 총을 내줄 수 없다고 대답하자 대통령은 공산군이 어린 소년들에게도 총을 주게 쏘아하지 않느냐고 항의를 했다. 9월 8일 미국인들이 한국 쪽의 어려움을 별로 배려해주지 않는다고 이승만 대통령은 느끼고 있었다. 포항과 경주지구에 한국군에 대한 지원조차도 거의 없고 하늘에서 지원기를 찾아보기도 힘들다. 미군은 새 병력을 취약지구에 투입할 생각은 않고 전선만 단축하려 드는 것 같았다고 했다. 수송선 내적군의 병력이 입항은 했지만 모조리 낙동강 지역의 예비 병력으로 배치됐을 뿐이었다. 예비 병력이라고는 없는 한국은 공격을 받으면서 24시간 쉴 새 없이 싸워야 하는데 대통령도 이젠 필사적이었다. 한국군은 맡은 책임 이상으로 열심히 싸우고 싶은데 미국 쪽에서는 제대로 훈련을 받은 군인이 아니면 무기를 대줄 수 없다고 고집을 하니 야단이었다. 비행단에서 브리핑을 받고는 대통령이 무초대사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들은 가만히 앉아서 적군이 쳐들어오기만 기다리고 있지 않소? 그 사이 적은 이쪽에 가장 취약한 것이 어딘가를 알아내서 집중 공격을 해옵니다. 우리도 적과 같이 밀고 나가 싸우지 않을 작정이요. 그렇게 하면 설사 다시 퇴각하게 되더라도 적군은 우리가 다음엔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불안해할 것이다 아니요. 지금쯤은 전술로는 유엔군이 계속 피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려 이렇게 말했다. 아침엔 또 손원희 장군이 와서 해병대의 크레이그 장군에게 들은 이야기를 대통령에게 은밀히 전했다. 크레이그 장군은 생각도 대통령과 비슷했다. 멈추고 기다리는 동안 적은 힘을 모아 공격해오고 한국군은 그들을 다시
내몰기 위해서 숱한 희생을 치러야 하니 매우 불만스럽다는 것이었다. 지난 3일에 공산군의 공세 때 그들을 격퇴하고 전진까지 한 부대는 크레이그 해병대뿐이었다. 크레이그 해병대 장군은 마음대로만 할 수 있다면 매일같이 적진을 기습해 공격해 백병전을 벌려 저들을 거의 다 때려부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 해병대는 그 같은 기동전술에 아주 능하다. 하지만 위에서 내려온 명령은 지키기만 하지 공격을 하지 말라는 것이었으므로 아깝지만 어쩔 수 없지 않느냐고 말하더라는 것이었다. 이들 해병대는 일본 사세보항 A국에서 상륙작전을 기다리고 있던 사단과 합류하기 위해서 떠났을 뿐이었다. 상륙작전의 D-Day는 원래 10일이었으나 전후의 탓으로 바뀌었다. 초생달이 뜰 11일부터 며칠 동안 날씨가 좋지 않으리라는 것을 한국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 사람들은 이런 기상 법칙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물론 비행단 사람들은 그새 체험으로 잘 알게 됐지만은 정책 결정자들이 믿는 건 일기예보뿐이었다. 늦춰 새로 잡은 공격 예정일은 20일이라고 들었다. 이 날씨는 너무 늦었다. 15일 정부는 날씨가 좋아질 텐데 20일이라면 닷새를 허비하게 되기 때문이었다. 아무튼 그때까지만 버텨야 할 텐데. 한 명의 젊은이, 한 절의 총이 아쉬운 때였다. 그런데 사회 일각에서는 힘있고 빽있는 사람의 자식들은 요리조리 군대를 기피하고 해외로 빠져나간다는 비난의 소리가 들렸다. 이승만 대통령도 무차 대사로부터 한국 정부 요인들이 자기 아들들의 유학 비자를 부탁해 와서 골치가 아프다는 불평이 비슷한 소리를 듣고 몹시 괴로워하고 있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럴 때 나에게도 아들이 있어서 군대 입대시켜 직접 모범을 보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한탄을 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지난번에 종갓댁에 있는 장손 이황희를 군대에 보내라고 했다. 그리고 입대를 했는지 확인해 보라고 했다. 그런데 이황희는 그때까지 군대에 가지를 않았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황희에게 군대에 안 갔다는 사실을 알면 그것만도 호통이 떨어질 판이었던 황희 그의 임시관제를 찾아왔다. 비서들이 진급을 하고 이황희를 뒷방에 숨겼다가 지프에 태워 김홍일 장군에게 보내 훈련소에 입소시키도록 부탁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어린 시절 종가의 은혜를 많이 입었다고 들었다. 프란체스카는 이황희가 전선에 투입되어 불행에도 전사하는 경우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그의 가족과 문중으로부터 얼마나 원망을 들을까 하고 마음을 졸였다. 이황희는 떠날 때 비서들에게 프란체스카가 무초 대사에게 부탁해서 장면 대사의 두 아들에게 미국 유학 비자를 얻어주었다는 소문이 사실이냐고 물어보더라는 것이었다. 마산에선 긴 장군이 부녀자들을 모두 소개시킬 것을 명령했다고 한다. 그것 상황도 불안한 모양이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육군이 전선을 펼 때 해군과 상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렇게 그어진 방위소는 마산까지만 포함하고 통역은 사실상 적에게 열어놓고 있었다. 해군 쪽에선 결과를 훤히 내다볼 수 있었다. 통영이 떨어지면 한국 최대의 섭인 바로 옆 거제도가 넘어가는 것도 시간 문제였기 때문이었다. 거제도에서는 건너편 마산과 진해항을 앉아서 봉쇄할 수 있고 부산 해안 지역을 폭격할 수도 있다. 이승만 대통령은 전설 시찰하고 돌아오자 프란체스카에게 마음이 다음엔 빵떡 좀 더 많이 좀 쏴주쇼 하고 큰소리로 말했다. 프란체스카는 아침에 이 대통령이 나갈 때 빵 속에 계란을 붙여놓은 샌드위치를 일게 만들어서 마실 것과 함께 국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주면서 낮 12시 정각에 대통령에게 드리도록 부탁을 했다. 국진이는 12시 정각에 대통령에게 샌드위치를 점심으로 드렸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자네들이 점심 어찌 됐나 하고 물었다고 한다. 그러자 국진이가 하는 말이 저희들은 나중에 먹겠습니다 하고 우물쭈물 대답을 잘 못한 모양이었다. 그러자 이승만 대통령은 점심을 못 가지고 온 모양이구만. 돌아가서 마미와 양노인에게 단단히 일러야겠다 하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더니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콩 한 조각도 나누어 먹으라고 했어. 혼자 먹으면 돼지가 된다고 꼭 나누어 먹으라고 그랬거든 하면서 샌드위치를 5쪽을 내어서 한 조각씩 나누어 주었는데 하도 대통령이 권하는 바람에 먹었다는 것이었다.
대통령이 마음이 이 다음에 점심은 안 싸줘도 좋으니 아랫사람을 점심과 식사에 좀 신경 쓰시도록 하시오 하면서 프란체스카를 실책했다. 물론 이런 실수는 경호원들의 점심에 대해서 일일이 신경을 못 쓴 프란체스카의 잘못이 있었다. 하지만 부산에 온 뒤 대통령과 경호원들의 식사를 나와 프란체스카와 양로인이 분담했기 때문에 양로인의 잘못도 없지 않았으나 프란체스카는 말없이 대통령의 구정을 듣고만 있었던 것이다. 미국은 통영 함락에 대비해서 유엔군이나 마산 사람들을 대피시킬 큰 패 한 척까지 준비해놨다. 몇 주일 전 대통령이 대구에 갔을 때 워커 장군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장군은 그건 해군이 하는 일이라 자신은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해놨다. 바다 쪽의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다. 인민군 게릴라들은 작은 어선을 타고 해안 지역 곳곳에 침투해왔다. 포항 때도 그랬다. 작은 배들은 잡기가 힘들었다. 상황을 돌이켜보니 가장 위급한 때는 지난 5일 수요일이었던 것 같았다. 사흘에 앞서서 일요일만 해도 헤이스턴 기자가 우리한테 와서 전쟁은 끝난 거나 다름없다고 말했었다. 그날 진주 지방에서 이 아군기들의 폭격이 대단한 성과를 올렸기 때문에 미국인들은 인민군들이 더 이상 공격할 수 없으리라고 여겼던 것이다. 그러나 그건 오산이었다. 인민군들은 병력 자원이 아주 풍부해 보였다. 우리 한국 공군 부대는 다시 두 군데의 전투지구에 100대가량의 적 탱크들을 발견했다고 보고한다. 어떻게 적이 그것을 가지고 내려갔을까? 그들은 오직 야간을 이용했을 것이다. 미군은 서둘러 경주와 영천에 탱크 부대를 보냈다. 지킬 수 있으리라는 보고였다. 하지만 얼마나 버틸 수 있을는지 인민군들은 보충 병력이 있지만 우리 한국군에겐 없었다. 다시 비행단 브리핑에 갔던 대통령이 한국군이 밀리고 있다는 보고에 심란해 써져서 돌아왔다. 저녁에 제미슨 씨와 임병직 장관이 함께 식사를 했던 것이다.